시라는 영화를 어떻게 좀 리뷰할까 사실 고민하다가 제가 원래 이 구성 욕심이 좀 있잖아요. 막 이게 구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막 갖다 붙여가지고 나중에 구성까지 막 그 키메라가 되고 이러는데 어떤 테마별로 특징별로 뽑아볼까 생각했지만 이 영화는 그 시라는 제목과 주제답게 그냥 텍스트 그 자체에 한번 충실해보자. 시를 읽으면서 감상을 느끼듯이 영화를 쭉 읽어내려가면서 내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언급하면서 감상을 나누는 방식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영화 한 편이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긴 뭐 시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주관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들을 언급하도록 하고요. 참고로 제가 이 영화는 특이하게 그 어떤 리뷰나 자료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. 영화를 딱 보고 나서 어떤 종류의 느낌이 막 들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니까 좀 이렇게 어렵고 좀 난해하기도 하잖아요. 근데 찾아보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셨을 텐데. 근데 그 어떤 질문 이건 뭐지? 이 느낌은 뭘까? 이 장면은 왜 있을까?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찾고 싶지 않더라고요. 다른 걸로. 나의 감상으로 온전히 이걸 한번 채워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떠오를 때까지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도 시는 기다리라 그러거든요. 시간이 올 때까지. 맞아요. 그래서 그 어떤 감상의 공백을 그냥 기다리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이번에 리뷰하느라고 한 번 더 봤는데 뭐 일부는 또 채워진 게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시에 대한 리뷰는 글이나 뭐 영상이나 어떤 것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. 저도 똑같이 하나도 안 찾아봤는데 네. 저는 다른 거보다는 이제 우리 홍보합 스승님의 네. 가르침이 정확하게 딱 다른 거 오염되면 안 되잖아. 그래가지고 그게 제 나름의 이 시를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라고. 그래서 뭐 쭉 한번 가볼 텐데요. 뭐 중간중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창동 감독의 시 리뷰입니다. 지금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아울러 제 리뷰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시는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오프닝 씬이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.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물을 쫙 비춰주면서 엔딩과 묘한 수미상관을 수미상관 이루죠. 역시 국어 선생님. 그 강물을 쫙 비춰주고 물 흐르는 소리가 막 졸졸졸 들리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죠. 그러다가 이제 시신이 떠내려오잖아요. 소녀의 시신이 쳐나가 떠오릅니다. 그러면서 한쪽에 이제 소녀의 뒤통수 등 모습이 딱 보이면서 물에 떠 있는 소녀의 시신이니까 이 얼마나 그 스산합니까? 그 옆으로 디졸브되면서 시라는 글자가 탁 떠오르죠. 그렇죠. 강물이 흐르는. 그냥 요 한 장면에서 이 영화 끝났다 그냥 이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. 이게 그냥 시구나. 또 한 번 상투적인 표현 씁니다. 모골이 송연해지는. 다른 표현은 몰라요? 이거 무서울 때만 쓰는 거 아니었어요? 표현 없어? 뭐 시줄과 날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한 제발. 장면이 정말 그 영화의 이 서사와 메시지를 너무 함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거기서? 응. 뭘 함축하고 있는데? 보지도 않았는데. 이 슬픔과 비참함 그러나 깨끗한 강물 위에 떠 있는 소녀의 시체 그 미스테리 그리고 이 슬픔과 처연함과 송연함이 아름다움으로 같이 공존해요. 왜 옆에 아이들이 아름답게 놀고 있잖아요. 스산하지가 않아요. 그 장면이 공포가 아니거든요. 굉장히 일상적이에요. 그러면서 그게 시다. 다음 장면은 병원 로비 대기실인데요. 주인공은 미자라는 할머니입니다. 근데 TV를 딱 틀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장면이 나오죠. 맞아요. 아이를 잃은 어머니 모습이 나옵니다. 피해자의 엄마를 이렇게 상징하는 듯한. 이제 전화가 막 와요. 이제 가방에서 전화를 찾는데 사실은 이제 본인 전화기가 아닙니다.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이 할머니가 약간 정신이 치매가 있지 않구나. 좀 이제 아이러니가 많이 등장하죠. 시니까 이제 이 미자는 팔이 아프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한테. 저릿저릿하다. 팔이 저릿저릿하다.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건 팔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러면서 단어가 깜빡깜빡 생각 안 난다 하면서 전기라는 단어도 이제 그때 생각이 안 나고 기표, 기의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. 기의만 생각나는 거야. 깜빡깜빡거리는 그거 형상. 근데 기표 단어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. 이렇게 딱 보면서 단어를 못 떠올리는 사람이 어떻게 시를 쓰지?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. 시작부터 이제 아이러니인 거야. 어휘를 점점 잃어가는 사람이 이제 시를 써야 돼. 반대로 얘기하면 그 시를 쓰는 마음이 사실 더 절실한 거죠. 더 깊게 길어 올려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이런 아이러니. 근데 이 미자이 할머니는 첫 씬부터 그렇지만 꽃무늬 블라우스에 뭐 모자도 이렇게 딱 되고 한껏 모양도 부려요. 멋쟁이에요. 멋쟁이죠. 근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멋스럽지 않죠. 비루하죠. 시는 좀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병원에 나오는데 그 피해자 엄마이죠. 사실 이제 우리 딸 어디 갔냐 이러면서 이제 거의 실성한 상태의 피해자 엄마를 보게 되고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봉사하는 김노인
김일아 배우 오랜만에 나오셔서 음. 반갑더라고요. 1층에 슈퍼마켓이에요, 그죠? 슈퍼마켓에 있는데 슈퍼마켓은 왠지 뭐가 좀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하잖아요. 그 위층에 이제 김노인이 살고 이분은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아마 돈은 좀 있는. 근데 이제 풍을 맞았는지 몸이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목욕 봉사를 해주는데 살짝 그 묘한 에로티시즘이 좀 느껴지는 좀 연출이 애매한 장면 좀 있죠. 있죠. 예, 이후에 이어질 장면들을 좀 암시하는 듯합니다. 그리고 이제 팁 10,000원을 주는데 이 미자 이 할머니가 많이도 주네 하면서 웃으면서 혼잣말을 해요. 근데 그게 봉사였어요? 그렇죠. 일종의 뭐 그게 아니, 일하는 거 아니, 아닐까 일이지, 싶어요. 일. 예, 난 일이죠. 일이라고 생각했는데. 봉사일, 봉사활동 일. 그 제가 봉사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왜 노인 관리 그러니까 해주는 주변 분들 뭐 요양봉사라고는 하는데 이제 자원봉사처럼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처럼 하면서 그러니까. 일을 받는 거죠. 음. 돈을 받는 거죠. 요양사지 뭐. 그냥. 마트에 내려와가지고 그 학교 소정학교 아이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데 이런 얘기를 막 꺼내죠. 근데 계산에 이제 여념이 없는 거야. 듣지도 하고 막 관심이 없어요. 그냥 미자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. 소녀 얘기를 어떻게든 꺼내는 이 할머니 미자와 먹을 거를 구매하고 자본주의 상거래잖아요. 그 손님들의 모습이 아주 무심하게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. 먹고 사는 문제와 상거래 경제 문제가 이렇게 한 샷에 오버랩 탁 되는 소녀의 죽음에 대한 감수성의 대비가 일어나는 게 시가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소녀를 죽게 한 범인은 미자의 손자 종욱이죠. 예. 그 종욱이가 가해자죠, 가해자. 태연하게 이제 전화가 잘 안 된다면서 핸드폰 바꿔달라 그래요, 이 손자가. 근데 이 손자한테도 또 할머니가 죽은 아이 얘기를 꺼내요. 근데 이 애는 모른다 그러지. 회피하잖아요. 평범하죠. 근데 배드민턴도 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. 그때 전화가 딱 와서 그 손자는 전화 받고 친구 만나러 간다고 나가요. 그러니까 전화가 잘 안 되는 게 아니죠. 고장난 게 아니죠. 전화가 잘 되는데 이 아이는 아이라서 그런지 뭐 어쨌는지 자신이 마주해야 될 현실을 이제 계속 피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초기의 캐릭터들은 계속 그 현실을 피해요. 미자도 팔이 아픈데 사실은 치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치매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어가 생각 안 나요. 사실은 팔이 아파요.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아이도 그냥 핸드폰 고장났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. 이제 문화센터에 이제 시를 배우러 갑니다. 미자가 보면 근데 마감이 됐는데 신청을 했어요. 시를 배우겠다고. 그러니까 좀 적극성이 있는 거죠. 적극성이 이 시에는 좀 진심입니다. 그리고 문화센터에 이제 시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분이 실제 시인이시더라고요. 맞아요. 유명하신 김용택 분이시죠. 시인이시라고. 네. 극중 이름은 김용탁. 이분의 이제 섬진강이라는 시집이 유명하다고 하고. 맞아요. 아무튼 이제 이 선생님이 딱 처음에 이제 시 강좌를 할 때 그 사과를 꺼내시잖아요. 그러면서 사과를 본 적이 있느냐 이런. 여러분들 사과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. 진짜로 본 것이 없다.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라고 그러죠.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라 그럽니다. 본다는 것은 기다립니다. 그래서 제가 리뷰를 안 본 거예요. 이거를 이제 기다리려고. 근데 이 영화에서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. 중요하죠. 굉장히 중요한 테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이 본다라는 키워드 하나 기억하고 깔아놓고 밤에 이제 손자 종리 친구들이 찾아오죠.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사과를 깎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. 사과를 처음에 이렇게 딱 봐요. 한 개. 사과를 시상을 떠올리다가 일단 깎아 먹습니다. 그러고 사과는 역시 먹는 게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미자는 시인은 아닌 거죠. 아직 이제 시상도 안 떠오르고.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나무를 쭉 봐요. 이제 계속 본다라는 테마가 이제 등장하죠. 시상은 아직 안 떠오르는 겁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문학 소녀의 감수성은 있는 분입니다. 문화센터의 신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. 본다라는 거에 집중해라, 기다려라. 근데 시상은 멀리 있지 않다, 주변에 있다,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결국 미자가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죠. 이 미자는 뭐 사과도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나무도 보려고 했지만 이 선생님의 말을 빌리자면 정작 가까운데 시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기 손자가 버린 그 참혹한 현실을 봐야 되고 자신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일단은 바깥에 이쁜 것들을 보고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덧붙일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시의 주제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그렇죠. 것처럼 전 느껴졌거든요. 그렇죠. 계속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 거죠. 그러면서 정작 결론부로 가지만 시상을 주는 거는 사실은 손자 종이가 버린 일과 관련되는 것들인데 가까이 있지만 직시하지 못하는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이 시상을 주는 게 아닐까. 진짜 시를 쓰려면 자기 가까이에 있는 거를 직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시 뭐 이러면 이제 현학적인 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죠. 어떤 대상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하려고 한다 이런 것. 그리고 이제 중요한 캐릭터가 나옵니다. 안내상 배우가 중요하죠. 극중 이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여기서는 안내상이라고 하겠습니다. 차 안에서 대화를 막 나누잖아요. 이게 할머니 좀 모시고 갈 때가 있다 이러면서 시를 왜 배우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. 이제 미자가 백일장 나갔던 경험도 얘기하고 뭐 옛날에 글 잘 썼고 한다 그러면서 딸이 뭐라고 말했냐면 꽃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 잘한다 라고 해서 내가 시인 기질이 있나 보다 이런 이제 약간 농담을 던지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시를 대하는 아주 그 표면적인 태도 같아요. 꽃 좋아하고 이상한 소리 잘한다. 남다른 얘기 막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꽃 좋아한다. 좀 대충 현학적이다. 이쁘장하다.
그리고 이상한 소리다. 이상한. 요게 이제 시라고 겉보기로 생각을. 시 좋아하는 사람. 결국에는 이 영화의 여정은 미자라는 할머니가 시인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 시를 써내려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 시상이 안 떠오르다가 결국 시가 써지는 과정 같기도 해요. 이런 면에서 보면은. 뭐라도 하나씩 막 쓰기 시작하죠 그렇죠, 나중에. 그렇죠. 근데 사실 이게 시가 맞냐 이거죠. 사실은 삶의 처절한 삶의 그 어떤 깊이 있는 부분을 직시할 때 나오는 게 시가 아닐까 하고 영화는 이렇게 말하는 게 대조되는 듯하게 느껴졌습니다. 사회적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진실에는 무심한 사람들과 뭔가를 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회적으로는 겉도는 이 시인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저는 이제 가해자 부모들과의 만나는 장면 같아요. 이 사람들은 뭐 분위기 딱딱하니까 술도 한잔 합시다. 뭐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드세요. 이렇게 예의 바른 말을 주고 받는데 이 가해자 부모들이죠.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봐야 되나? 근데 진짜 지금 감성으로 보면 와 그 사람 그 부모들 와 진짜. 아니,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뭐 술도 한잔 하세요. 뭐 분위기 그러니까.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진실이죠, 진실. 그러니까. 자기들이 왜 모였고 피해자가 쏙 빠져 있는 거죠 여기서. 그 죄책감 1도 안 보이고. 그렇죠. 보이지지 않죠. 죄책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표현에서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핵심인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건 빠져 있는 거예요. 그냥 돈 500만 원씩 어떻게 마련할 거냐, 그리고 어떻게 합의해 줄 거냐.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것만 있는 거죠. 사회성으로 치자면 높은 사회성, 뭐 말도 뭐 예의 바르게 하죠. 뭐 예의 바르다고 표현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 사회성 있게 하죠. 마치 뭔가 체계가 있는 것처럼. 생활, 돈, 그리고 모든 그 사안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. 이제 이 할머니는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혼자만의 숙고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직시하고 근데 이제 모순이 일어나죠 스스로도. 그 찾아다니지만 정작 자기 아이한테는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현실에 대한 얘기하지 피상적인 인식과 처절한 어떤 직면 사이에 어떤 이물감이 팍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영화 보는 내내 이제 이 시선의 대립 같아요. 맞아요. 본다라는 시선의 대립이 자꾸 일어난다. 그래서 이 와중에 미자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뭘 하냐면 메모를 해요. 시를 쓰려고 해요. 밖에 나가가지고. 맞아요.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장면이 일어났던 곳을 막 찾아다니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안내상 캐릭터가 이 사람은 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인이죠. 생활인. 그렇지. 그래서 악인은 아니야. 이 영화에서는 뭐 딱히 악인이 등장하진 않아요. 악인이 등장한다면 이 애들이 악인인 건데 아이들. 사실 애들도,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뭐 다소 무례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악하다기보다는 그냥 생활에 충실한 모습인데 사실은 그게 선하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구절 적어놓은 게 삶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이 성과 악이 아주 분명하게 대립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과 진실이 모순적으로 이렇게 공존할 때 그때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성과 악이 분명하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생활을 위해서 모호한 악을 그냥 감싸 안아야 되고 이럴 때가 되게 삶에서 겪는 어려움 같고 그게 이제 이 미자가 겪고 있는 과정인 거죠. 영화의 이 스토리 자체가 이제 미자가 현실을 인식하는 그 깊이를 쭉쭉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표면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죠. 나무가 어떻느니 막 이러다가 이제 점점 가는 거죠. 이제 가해자 부모들과 학위분 3천만 원 나누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데 이때 이제 문제의 장면. 교감 선생님으로 최문순 도지사가 등장해가지고 좀 약간 속물적인 교감 선생님인데 왜 최문순 지사가 출연한다고 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그 성당에서의 씬이었습니다. 피해자를 그 추모하고 있는 그 성당 미사에 미자가 그렇죠. 참 뒤에 가죠. 묘하죠. 들어갔다가 미자 이게 약간 라임이 너무 과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과해석이네요.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것도 시적 요소인가?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하여튼 미자가 미사에 참석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바깥에 보면 테이블에 그 아이의 사진이 있죠. 사실은 이제 그게 일종의 영정 사진인 건데 교복 입은 소녀인데 이름표를 딱 달고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관객들은 처음으로 그 아이 이름이 박희진인 걸 확인하게 됩니다. 우리가 뭐 피해자 이름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 영화에서 그냥 아이가 죽었는데 돈이 어떻고 이게 핵심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돈이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 아이는 박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다. 16살짜리 고등학생이다.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. 그거를 이게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자가 이제 미사에 참여하고 있다가 사진을 가져가죠. 끝내 이제 거기서 끝까지 잊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사진을 이제 들고 나오죠. 이게 어떤 행동일까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미안해서 그냥 가져가는 걸까 아니면 뭐 그 사진을 치우고 싶은 걸까 어떤 걸까 했는데 이 아이를 가슴에 품는 거라고 봐야겠죠. 이 아이를 사진을 딱 취하고 정작 모든 사람이 이제 합의금이라든가 학교의 위신 교감 선생님 최문순 지사조차도 이런 거에 집중할 때 정작 이 박희진이라는 아이를 딱 가슴에 품는 유일한 사람은 나약한 할머니 미자뿐이죠. 결국에는 이 나중에 아이 엄마조차도 그냥 합의를 하는 걸. 근데 이제 물론 이 장면이 되게 혼란스러워요. 미자의 각성을 한 건지 아닌지 좀 모호하게 그렇게 보기에는 자기 손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말씀처럼
모호할 수밖에 없지. 만약에 그 피해자를 진짜 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많이 먹으면 좋고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막 왜 그랬냐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번 좀 더 가볼게요. 이제 사람은 이제 그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변화의 과정들이 있으니까 다음 장면이 또 노인을 이제 씻기로 가는데 그때 이 피해자를 보면서 미자는 처음으로 이 사건이 확 더 와닿았던 것 그렇죠, 같아요. 그렇죠.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를. 그 다음 장면에 씻기로 갈 때는 그 전에 김노인한테 갈 때는 아주 화사고 이쁜 옷을 입었었는데 이때는 펑퍼짐한 몸빼 옷을 입고 갑니다. 아주 추레한 옷을 입고 가요. 노인하고 이런저런 농담도 하죠. 그러고 이제 샤워하는 씬에서 울음을 삼키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. 막 그렇죠, 그렇죠. 삼키는 울음이죠. 막 완전히 터뜨리는 오열도 아니고 그 느낌도 아니고 여기 참 그 연기가 좋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슬픔인데 할배가 또 밖에서 듣잖아. 노인은 밖에서 이제 샤워하는 소리 듣는 그 어떤 그 욕정의 대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. 표면하고 본질과 속내 어떤 모순이 계속 이제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뭐 어떻게 감상해야 되나 하다가 시를 쓸 수 있는 사람과 시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비해 보는 것도 재밌겠더라고요. 그럼 거의 근데 영화 인물들이 극소수와 절대다수. 그러니까 대부분 시를 쓸 수 없는 인물들인 거야. 예, 이 노인도 김노인이 그 샤워 소리의 본질은 사실 이 미자가 갖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고 그 안에 있는 슬픔, 뭐 어떤 죄책감, 막막함 이건데 요거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. 겉에 있는 그냥 쉽게 말해서 에로티시즘 표면적인 여자가 샤워한다 요것만 보이는 거잖아요. 그리고 모든 이 가해자들도 이 아이가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마련해야 된다.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표면을 보는 거예요. 시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. 근데 미자는 시를 쓰기 위해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으로 대비된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. 계속 어쨌거나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이제 밤에 집에 와가지고 손잡고 왜 그러냐고 막 다그쳐요. 그 사진 그 식탁에 딱 놓잖아요. 보라고. 딱 놓고 보라고 하는데 얘는 이불 속으로 이제 숨는 거죠. 마치 타조가 그 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모래밭에 머리 박듯이. 근데 그러면서도 삶은 계속됩니다. 옛날에 그 이란 영화 중에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 시인으로서만 세상을 살 수 없거든요. 생활인으로서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시인의 정체성과 생활인의 정체성이 쭉 가는 거죠. 밥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장면이 또 나오죠. 내 삶의 아름다운 순간 이 이야기하는 장면들. 문화센터 참가자들이 각자의 사연들을 얘기해요. 근데 여기서도 계속 역설이 일어나는 게 참가자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순간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다 울어. 아름다운 순간 얘기하는데 그렇죠. 일단 울어요. 그 슬퍼요.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불륜을 겪고 이건 뭐 윤리적으로 옳은 일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.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라가 주제인데 슬픈 거거나 뭐 또는 비도덕적인 거나 아니면 너무 금지된 거거나 뭐 아니면 너무 그리운 거거나 이제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.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인에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. 그리고 이제 여전히 또 시상을 쫓으면서 학구경 농장에서 미자가 메모를 합니다. 이때 한 메모는 뭐냐면 새들의 노랫소리 무엇을 노래하나 뭐 이런 거 정도예요. 아직은 되게 좀 피상적이죠. 그러다가 이제 미자가 바라보는 것에서 가장 또 중요한 곳을 바라보는 게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그 학교 과학실을 들여다보게 돼요. 이 과학실이 이제 그 범죄가 이루어졌던 장소잖아요. 매우 중요한 장소죠.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, 뭘 보고 있냐 이거를 좀 이 영화가 물어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미자는 아마 시상의 실마리가 떠올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앙송회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. 박상태라는 경찰. 이 아저씨 진짜 특이한 아저씨죠. 낭독만 하면 되는데. 특이한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아저씨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게 다리를 다쳤는데 수박을 사들고 시 낭송에 온 걸로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다리도 다쳤는데 시 낭송회까지 오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교양 있어요, 그렇죠? 그리고 수박까지 사와 사람들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, 먹으라고. 얼마나 좋은 거예요. 교양도 있고. 그 이 사람은 그 아름다운 사람인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낭독한답시고 한다는 말은 그 음담배설 같은 거, 이상한 농담 같은 거 막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묘한 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엄청 사악한 사람이냐?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야. 그것도 또 아니야. 이 사람 나름 그 경찰 세계에서 내부 고발자로 나름 내부에서 투쟁하다가 밀려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나쁜 놈, 추한 놈 이렇게 보기만은 힘든 실제로 매너도 좋아요. 그리고 또 그러니까. 그리고 미자가 당신은 시를 못 얻겠다 막 이랬을 때 그것도 아유 뭐 죄송합니다 뭐 넉살 좋게 막 해요. 받아들이는 태도도 나쁘지 않고. 단지 시인이 아닐 뿐이에요. 이 사람은 시인의 마음은 없는 거지. 시를 잘 모르는 사람. 시인의 마음은 없는 거죠. 그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닿으려는 시인의 마음은 없을 뿐이지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.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샤워의 5단계 뭐 그 농담 혹시 기억납니까? 뭐 샤워 누워 뭐 하면서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깔깔 나름 웃어요. 생각보다 예. 그런 얘기 왜 하냐 해야 되는데 웃더라고. 사람들이 다 그런 분위기에서 또 웃어줘요. 근데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뭐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겠지만 100% 재밌어서 웃는다기보다는
그냥 그쵸. 그 분위기상 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편해지기 싫어서 속으로는 그런 불쾌한데 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재밌어서 웃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거야. 다 그런 거.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종의 역할극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럴 때가 정말 많잖아요.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영혼이 떠나 있다 그러잖아요. 내가 옛날 직장을 다닐 때 정말 그랬거든요. 삼성 하루 종일 롤플레이를 하고 온 기분이야. 내가 직장인 어. 롤플레이. 직장인 롤플레이를 하고 온 기분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도 안 할 거면서 막 그냥 아주머니 뭐 이런 거. 대사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진짜 리얼미 자기 자신으로서의 감정에 부딪히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훈련도 안 된 일이니까 그냥 그 상황에 필요한 역할들을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를 쓸 수가 없는 거죠. 드디어 이제 김노인을 찾아갑니다. 그래서 김노인이 욕정을 가진 노인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죠. 그 발정제를 먹잖아요. 비아그라를 먹잖아요. 정력제를 먹고 이제 하는 것들을 알고 참 이 장면도 참 불편하죠 이제. 그리고 미자가 결국 이제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. 치매 진단을 딱 받는데도 미자는 현실을 부정해요. 그냥 웃고 말아요. 그 와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빨간 꽃이 뭐 예쁘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저거 좋아하라고 그런 거죠. 이때 미자가 메모를 한다면 저도 마음속에 메모가 떠오르더라고요. 생명이 있는 것은 여기서 보면 좀 추하고 생명이 없는 것은 아름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역설이다. 역설이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인이 그 솔직히 우리가 그런 몸 아픈 노인을 봤을 때 성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잘 짐작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성욕은 일종의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하죠. 근데 그 노인이 성욕을 딱 가지는 순간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추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. 추하잖아요. 근데 생명력이 없는 꽃은 보기에 이뻐 보여. 시들지도 않고.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추한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좀 대비가 딱 보여지더라고요. 도대체 그럼 아름답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.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미자의 메모 시간이 흐르고 꽃도 시들고 이렇게 쫙 메모가 됩니다. 제일 처음에 메모가 뭐 새들의 노랫소리 무엇을 노래하나 이 정도 이제 아주 표면적이었다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죠. 시간이 흐르고 꽃이 시들었다는 꽃의 상태로 이제 들어가죠. 이 영화에서 그 미자가 메모를 할 때 메모를 딱 클로즈업 해주는 꼭 보여주죠. 게 나오는데 그런 샷이 꼭 그 뭡니까 찰리 채플린 나왔던 무성 영화 보는 기분이더라고요. 무성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뭐 옛날에 대사가 없으니까 중요한 장면에 글을 딱 그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이 메모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좀 유심히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.